조립식 드론 쪽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배터리 4종류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비행 시간까지 오늘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에코플러스 배터리는 히어인 스마트 14셀 배터리입니다. EV 피크. 자, 마지막으로 슈퍼노바. 이제 곧 내려와요. 정말 의외입니다. 얘가 1등 하겠는데? 자, 오늘 테스트는 이제 하나로항공 황박사 제가 했지만 구매와 선택은 우리 드론 사용자 농민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용 드론의 정보를 하나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로항공 드론 박사 황 박사입니다. 농업용 드론 배터리 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조립식 드론, DJI 지페이 같은 완제품 드론들과는 달리 조립식 드론은 내가 쓰고 싶은 배터리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배터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이게 싼 게 아니에요. 방제량에 따라서 배터리를 사시다 보면 배터리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의 드론 가격만큼 배터리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배터리를 선택을 해서 드론을 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각 종류의 배터리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립식 드론 쪽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배터리 4종류 가져왔고요. 이 배터리들의 제품 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비행 시간까지 오늘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배터리들 모두 리튬 폴리머 계열의 2차 전지입니다. 20L급에 가장 많이 쓰이는 22,000mAh 용량이고요. 14셀 배터리입니다. 14셀. 이쪽은 에코플러스 스마트 배터리고요. 다음은 히어인 스마트 배터리, 그 다음 EV 피크 스마트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노바 소프트 팩 배터리입니다. 에코플러스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파낙스 드론이랑 같이 판매를 많이 한 스마트 배터리고요. 전통의 배터리 회사인 타투 회사의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라벨 같은 거 보시면 HV라고 써 있는데요. HV가 이제 하이볼트라는 뜻이에요. 일반 리튬 폴리머 배터리보다 전압이 약간 높습니다. 전압이 높다는 거는 좀 더 이제 파워풀하고 비행 시간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외관 먼저 보시면 뒷면에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밸런스 케이블 단자들, 밸런스 단자들도 슬라이드 형태로, 스프링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잡혀 있고요. 이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 BMS도 경고등이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모 표시 LED 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인 전원 케이블이 수직으로 뽑혀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드론 전원 단자가 배터리 측면에 있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커넥터를 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는 케이블 부하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이거 판매한 지 한 2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판매하고 있어요. 좋은 배터리입니다. 스마트 배터리들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연결을 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연결하시면 제품의 시리얼 넘버와 총 전압, 그리고 SOC. SOC는 배터리의 잔량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사이클. 2번이면 충전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SOH라는 지표입니다. SOH라는 지표는 새 배터리 대비 지금 현재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100%라고 나와 있으면 새 배터리랑 똑같이 성능이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온도 중요하죠. 상온에 보관하셔야 되고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나머지 메뉴 같은 경우는 셀별 전압, 그리고 경고 메시지 나오고 히스토리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히어인 갈게요. 자, 다음은 히어인 스마트 배터리입니다. 히어인사 하면 DJI 배터리를 생산했던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새로운 스마트 배터리 버전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요새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배터리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비교적 저렴하고요. 외관 보시면 이 실링 처리, 방수에 신경 쓴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저기 부분에 실링 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되어 있네요. 이런 쪽으로 물 들어가면서 치명적이죠. 요새
드론의 원심 노즐들 많이 쓰는데요. 이 원심 노즐이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배터리에 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쓴 부분이 이렇게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다. 다만 이제 밸런스 단자 부분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긴 하네요. 메인 케이블은 흔히들 이제 뱀 껍질이라고 하죠.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리저리 굉장히 좀 쉽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충전을 하거나 드론에 전원 인가할 때도 뻑뻑하지 않고 좀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BMS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이 BMS와 핸드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완료됐고요. 배터리 잔량은 59%고 전압 표시와 더불어 시리얼 넘버 그리고 온도가 오른쪽에 표시되네요.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두 번째 탭에 들어있는데 각 셀의 전압, 높은 셀, 낮은 셀들이 좀 색상별로 표시가 되고 여기도 온도가 더 나오네요. 23도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사이클 카운트 새 겁니다. 한번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알람이 아까 보여드린 배터리 경고 표시 등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셀에 대한 메시지들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 새 거니까 당연히. 그리고 세팅 좀 특이한 게 이제 히어인 배터리 쪽 어플리케이션은 이런저런 세팅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탈 볼테이지, 토탈 암페어 약간 캘리브레이션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SOH도 설정이 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값을 입력이 가능하게 보이고 비교적 이제 사용자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EV피크 넘어가 볼게요. 자, EV피크 스마트 배터리입니다. EV피크 충전기 회사죠. 그 충전기 회사에서 스마트 배터리도 출시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열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드론 배터리들은 쓰시다 보면 발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쓴 부분 같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 LED 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배터리 스펙이 한글 라벨로 붙어 있습니다. 메인 케이블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 플렉시블합니다. 이 케이블이 길다는 거는 충전할 때 편해요. 적당히 충전기 옆에 놓고 묶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짧으면 충전기에서도 딱딱 맞춰가지고 케이블을 체결해야 되는데 길면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다, 편의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배터리는 또 특이한 점이 스마트 체커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체커기도 EV피크 회사에서 제조한 스마트 체커기입니다. 마이크로 오핀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정보를 체커기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랑 좀 차별화되는 게 버튼을 눌러서 키고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배터리 사용 횟수, 온도, 배터리 잔량 가장 중요한 정보 나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각 셀의 전압, 총 전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노바 소프트팩입니다. 사실 이 배터리는 스마트 배터리도 아니고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도 아니고 일반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HV가 아니라서 성능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BMS 이런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요. 가볍다는 거는 비행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비행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뭐 손잡이 있고 라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케이블 마개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까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소개는 끝났고요. 이 배터리를 다 들고 나가서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비행 시간을 개별적으로 다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행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테스트에 사용될 기체는 EFT G1700 드론입니다. 이 드론에 4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번갈아 가면서 비행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비행 조건은 10m 이상의 물을 탑재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측정한 데이터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드론의 비행 시간은 환경, 기온, 습도, 기압, 그리고 제품의 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터리들을 충전을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각 배터리들이 완충을 하게 되면 하이 볼테이지 기준으로 60.9V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좀 라이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배터리 좀 섞여 있고 하니까 이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이륙 준비가 끝났고요. 전압은 이제 셀당 3.5V 기준인 49V가 되면 자동 착륙하게 드론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드론은 4m 정도 고도를 유지하고 호버링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시동 걸고 이륙하자마자 타이머 재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드론이 이륙을 하면 전압이 바로 하강을 합니다. 이 전류는 전압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60V 수준에서 이륙을 해도 지금 약재를 탑재하고 이륙을 했을 때 4V 정도가 바로 빠졌죠. 지금 55V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1분 10초 넘어갔네요. 자, 지금 1차 전압 경고 진입했고요. 1차 50V, 2차 49V 착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49.7V 되고 있네요. 시간은 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9.3V예요. 49V. 자, 2차 저전압 발생하면서 드론이 자동 착륙합니다. 8분 14초. 네. 에코플러스 배터리는 60.3V에서 49V까지 8분 14초가 걸렸고요. 다음 배터리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할 배터리는 히어인 스마트 14셀 배터리입니다. 중고로 가져왔어요. 사용 횟수는 한 40회 정도 됐을 거고 올해 초에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꽤 많이 썼죠. 그래도 이제 1년은 꼬박 썼는데 거의 새 배터리 대비해서 그래도 9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번 배터리 체결해서 비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인 스마트 배터리도 방금 에코플러스 배터리처럼 60.3V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고도로 이륙을 했고요. 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히어인 스마트 배터리는 이륙을 했을 때 조금 하강하는 전압이 조금 더 낮아요. 좀 덜 빠져요. 방금 4V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한 3.5V 정도? 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에코플러스 배터리가 8분 10초대 정도 나왔는데 히어인 배터리는 지금 50.5V, 4V 아직도 날고 있어요. 자, 1차 경고 진입했고요. 드론의 LED에서는 빨간색 불빛이 교차로 전멸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히어인 배터리가 조금 더 나네요. 자, 이제 49.2V, 0.2V 남았습니다. 네, 49V 됐고요. 이제 곧 착륙할 겁니다. 착륙 진행하네요. 네, 비행 끝났고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10분 50초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배터리, 기대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인 EV피크 스마트 배터리 비행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EV피크 배터리도 비행 준비가 완료됐고요. 이제 에코플러스 히어인과 동일하게 60.3V로 전압을 맞춰놨습니다. 이륙. 과연 충전기 회사 EV피크가 맞는 배터리는 성능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사이클 횟수도 3번 쓴 배터리입니다. 거의 새거예요, 새거. 자, 비행시간은 지금 이제 8분 갓 넘어가고 있고요. 전압은 50.3V. 1차 경고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한 10분 초반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49.2V. 착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9V. 제자리 착륙이 진행이 됩니다. 내려오네요. 비행시간 상으로는 25초. 이게 시동 걸고 내가 좀 늦게 이루겠거든요. 10분 20초라고 하겠습니다. 중간값으로. 자, 마지막으로 슈퍼노바 22,014셀입니다. 제일 가벼운데 전압 제일 낮고 만지니까 좀 부푸는 느낌 나고 이거 거의 한 2년 3년 썼어요. 사업 시작했을 때 22년도에 깠으니까 지금 25년도죠. 충반전 횟수는 이제 100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작 전압은 50.6V입니다. 이륙. 사실 배터리가 좀 가벼운 게 느껴지긴 해요. 네, 띄운 지 30초 됐는데 벌써 55V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분 정도 날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8분을 지나고 있고요. 9분 후반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 20초 가고 있는데 50V고 얘가 1등 하겠는데? 정말 의외입니다. 이제 곧 내려와요. 49V 됐습니다. 시간은 12분. 착륙하고 있네요.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요. 슈퍼노바 14셀 스포츠팩이 12분 40초가 나왔습니다. 발열은 제일 뜨거워요. 이거는 바로 충전하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뜨거운데요. 발열은 제일 심하네. 자, 이제 배터리 4개 테스트가 전부 다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만으로 표현될 부분은 아니기도 해요.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 그리고 사용 기간, 장전량, 사용되고 있는 하중, 페이로드, 또 일반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한 기준은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배터리는 4종류의 배터리지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드론과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더 적합한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터리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농민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저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왜냐? 제가 공급한 배터리가 1년, 2년 또 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서 말썽을 부린다면 농민분들은 사용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배터리를 다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겠죠. 자, 오늘 테스트는 이제 하나로항공 황박사 제가 했지만 구매와 선택은 우리 드론 사용자, 농민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드론 배터리를 선택하실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됐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한 영상의 풀 버전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드론 아니면 드론 기자재 이런 드론에 대한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나로항공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로항공 황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